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한명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월성 2, 3, 4호기 수명 연장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관련돼서 어떠한 개선 요구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우리는 흔하게들 이제 월성 원전 수명 연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이나 일반 원자력계에서는 계속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 자체는 예전에 초기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설계 수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말대로라면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 30년, 보통 우리 1000메가와트 경수로 같은 경우에 40년이 설계 수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은 채 운전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수명 연장이란 10년, 20년씩 더 연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설계 수명이랑 말 대신, 그러니까 설계 수명이 되면 당연히 수명 연장이 되니까요. 그 대신에 계속 운전, 그러니까 10년마다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하면서 10년씩 안전성 평가를 해오니까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계속 10년씩 더 수명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운전이랑 말로 바꾼 것인데 그 의미는 사실은 큰 변화 없습니다. 수명 연장이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명 연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대로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실질적으로 수명 연장을 10년씩 늘리는 방법. 우리나라도 20년 전부터 2000년대부터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10년이 아니고 한꺼번에 20년, 40년씩 통째로 수명 연장을 안전성 평가를 해서 통째로 수명을 더 늘리는 방법이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신규 원전 한 대 할 때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그만큼 안전하니까 이만큼 더 20년, 30년씩 수명을 연장한다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수원에서는 이 두 가지 다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주기적 안전성 평가 해가지고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해오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수명 연장할 때는 수명 평가나 이런 나머지들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수명 평가를 추가로 더해서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나 IAEA 방법을 둘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복잡한 그리고 이제 수준이 높은 수명 연장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제도를 다 쓴다고 해서 더 안전한 수명 연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두 가지 룰을 쓰다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을 서로 강화해서 적용한다면 그 이야기가 맞겠지만 서로 배제 요건을 적용시키가 하면은 서로 다른 룰을 많이 적용할수록 더 엉망으로 수명 연장을 해갈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에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지금 월성 2, 3, 4호기 같이 수명 연장을 하게 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국제적으로 2000년도 이전의 원전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중대사고라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고 있을 겁니다만은 1979년도에 TMI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중대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렇다면 과거에 중대사고가 안 일어난다라고 지었던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때부터 가동 중지가 돼야 되는 거죠. 가동 중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선행해서 하고 있는 미국 같은 데서도 차마 기존 원전은 중지시킬 수는 없으니까 중대사고에 대한 보완을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중대사고에 대한 보완을 하면은 수명 연장도 해줄 수 있다라는 유예 조건으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신규 원전들처럼 신고리 3, 4, 5, 6 이렇게 그다음 신울진 짓고 있는 것처럼 이런 원자력 발전소들은 이미 최근에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을 설계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과거 원전들은 일어나지 않는 사고를 설계를 할 수 없었으니까
예전의 사고들은 원자력 발전소들은 중대 사고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는 원전이기 때문에 이런 원전들을 설계를 통해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그 발생된 사고, 그 문제점들을 설계 보완을 통해서 중대 사고에 대한 대응이 되도록 한다는 게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미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게을리 하다가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야 2011년도 터져서야 그때부터 이제 중대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해서 제도도 보완해오고 그 다음에 설계를 보완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국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우리나라 중대사고가 법제화된 게 2015년 정도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그 룰을 적용했는데 우리는 2015년도에 되어서야 좀 뒤늦게 이 룰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3년도, 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이제 중대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법제화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이제 애초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수원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수명 연장 대책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화된 안전제도로 수명 연장을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법에는 2000년도부터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해왔단 말이죠. 만해한 원자력 발전소는 3번, 2번 이렇게 진행을 했고 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왔는데 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해왔는데 수명 연장은 제도에 보니까 주기적 안전성 평가 한 데다가 수명 평가라는 거 하고 그다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수명 연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이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다 들어있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그리고 이미 주기적 안전성 평가할 때 그다음에 중대한 설계 변경이 있을 때는 매번 해오는 통과 의례적인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요번에 수명 연장하면서 주민들 공람하기 위해서 공람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과정을 빼놓고 나면은 이미 다 하고 있던 문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명 평가라는 거는 이미 계속 운전 평가에서 뭐 경련열화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의 확장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명 연장 평가는 과거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했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통과 의례처럼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들이죠. 수명 평가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통째로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느냐? 아니다.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별다른 게 있느냐? 전번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할 때 냈던 문서하고 똑같은 문서를 지금 또 내고 있다. 라는 상황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명 연장은 굉장히 손쉽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틀릴 바 없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요번에 재작년에 몇 년 전에 고리 2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가 이슈가 됐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됐느냐?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고리 2호기는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부나 한수원이나 할 것 없이 원안위도 고리 2호기는 수명 연장 안 한다라고 해서 다 손 놓고 있었죠. 그리고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명 연장 하는 팀이 있었는데 팀도 해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서 바로 그 다음 주에라고 저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수명 연장 팀을 복원을 시키면서 이제 수명 연장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수명 연장을 해오고 있던 게 아니고 잠시 손 놓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느닷없이 지금 급발진해서 수명 연장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 기술적인 보완들이나 제도적인 문제들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연히 드러나는 기술적인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요번에 월성 2, 3호기 수명 연장 이전에 고리 2호기, 그다음에 3, 4호기, 그다음에 한빛 1, 2호기를 그 대한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드러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관련된 이 수명 연장이라든지 안전성 관련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능력의 문제. 두 번째, 기술적으로 중대사고란 걸 가지고 반영을 해가 중대사고가 옛날에는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든 대책을 꾸려야 되는데 이 중대사고란 것을 갖다가 진짜 제대로 반영을 했느냐. 감당 못할 중대사고를 살짝 숨겨버리고 마치 감당이 된 것처럼 속이고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냐.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는 기술적인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이 두 번째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릴 사고관리가 계획서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국가에서 제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국가가 스스로 저버린 채로 지금 밀어붙이기로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 이 세 가지로 크게 문제점을 들 수가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미 오늘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관련돼 서 수명 연장 관련돼 가지고 뭐 최신 기술 기준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들은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과 상관없이 그중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반드시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 법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미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문제가 아니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반드시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우리나라의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법 시행규칙에는 이게 사고 관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주로 중대사고라고 보시면 연계해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취약점을 제기 위한 대안평가 및 비교가 있어야 된다고 시행규칙에 딱 적어놨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오래된 가농원전을 갖다가 다시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대사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설계 대안이 있느냐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 평가를 비교하라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미 법에.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회에는 대안이나 비교라는 내용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고서 검토할 때 기술적으로 다시 나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관리 내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전 세계적으로 TMI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중대 사고가 일어난다. 옛날에는 절대 안 일어난다라고 했다가 일어난다라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2000년도 이전에는 중대 사고는 반드시 반영 안 됐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반드시 반영하고 옛날 원전들도 중대사고에 대한 대안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국제법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은 유렉 155라고 해서 중대사고를 반영하는 게 1999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만들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게 유렉 055라고 해가 1979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0년도 중대사고가 적용되기 전까지 적용한 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리 2호기 때부터 그 다음에 3, 4, 5기 한빛 1, 2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성 거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리 2호기 때부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055를 기술 기준으로 썼다라고 버젓이 적어가지고 원안위에 서류를 제출을 했고 그게 서류 적합성 심사를 통과를 했고 그게 또 한빛 2, 3, 4호기 고리 3, 4호기 한빛 1, 2호기 때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빛 1, 2호기 때는 해당 부분만
나머지 보고서는 다 똑같습니다. 또 해당 부분에 055를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만 지우고 우리는 그런 055 적용 안 했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두꺼운 보고서가 해당 부분 한 페이지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발전소 이름 빼놓고 모든 게 똑같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월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찌됐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안위가 고리 2호기, 3, 4호기 관련돼 가지고 이게 국제 기준, 최신 기술 기준을 위배한 거잖아요. 20년 전으로. 이런 채로 서류를 냈으면은 당연히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서류 적합성에서 야, 니네들 한글로 써야 되는데 왜 영어로 써서 라고 반려를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내용은 보지도 않고 대충 사인하고 넘어가는 행위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국가관리기관의 원자력 안전관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전공자로서 05155가 보고서에 이게 어떻게 적히든 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이 보고서 작성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원자력 안전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이미 폐기된 사문서를 저거가 기술 기준으로 적어가지고 국가문서로 제출을 했는데 이걸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간다. 벌써 지금 3년째 고리 2호기부터 벌써 5개 호기 한비딜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적도 없고 수정도 없고 변경도 없다. 이 관리 능력이 없는 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원안위의 원자력계의 원자력 안전 관리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안위에 제출된 문서입니다. 미국의 055를 적용했다라고 버젓이 적어놓은 채로 서류가 제출됐고 서류 적합성도 통과됐고 그 후속호기도 계속 문제없이 서류 적합성이 통과되고 있고 이제 지금은 또 그러겠죠. 지금 문구에는 이 문구를 지워버렸으니까 상관없다. 서류 적합성 상관없다라고 우길 수 있으나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정정이 없이 넘어간다면 여전히 관리 능력이나 관리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적절한 기술 근거. 중대사고는 예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사고 영향을 평가할 때 중대사고는 고려는 했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행정재판에서 지는 바람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중대사고를 반드시 평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원안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처럼 설계 개선이나 설계 보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고관리계획서라는 문건을 통해서 절차서를 통해서 중대사고를 대응하도록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사고관리계획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미 후쿠시마 원전 터지기 전에 2000년도 지났으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둘 다 중대사고를 고려는 했죠. 설계에 반영을 안 했지만 고려할 때 어떤 형식으로 반영했냐면 중대사고관리계획서라는 걸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걸 적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중대사고관리계획서 검토가 끝나고 승인이 난 한 달 뒤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은 중대사고관리계획이 잘못됐다. 관리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인 설계 변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원전단 2조씩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설계하고 설비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그렇게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서 내세운 대책이 설계나 설비 보완이 아니고 기존의 중대사고관리계획이 아니고 사고관리계획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절차서를 변경을 해서 우린 중대사고를 넘어가겠다라는 제도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중대사고를 평가해야 되니까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작성 지침도 중대사고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써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중대사고가
예전에 이거는 경수로든 중수로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월성이나 고리나 이런 원전은 원자력 발전소의 노형이 중수냐 아니냐 차이지만 나머지 뭐 전기를 데워가지고 발전하는 것이나 이런 거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계통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률적인 안정성패가도 거의 유사합니다. 과거에 중대사고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중수로나 경수로나 이렇게 경락건물을 관통하는 경락건물을 거치지 않고 방사선이 나가는 중대사고가 가장 방사선 영향이 제일 컸던 사고입니다. 확률도 작지도 않고 적절하게 중간 준위가 되고 방사선 영향은 제일 많고, 이런 사고가 경락건물을 지나가는 사고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경락건물이 안전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경락건물을 관통해 가버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다라고 확률적인 안전성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우회하는 사고가 제일 방사능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즉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큰 사고단 이야기죠. 근데 예전에는 중대사고를 의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 사고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외를 해도 됐죠. 중대사고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나갔다라고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고관리계획서를 가지고 중대사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우리나라 사고관리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쭉쭉쭉 보십시오. 내용들에 뭐 전기 발생기 우회 요 사건 하나 있죠. 요 사건 하나 있는데 요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경락건물 관련된 내용이에요. 경락건물이 터지지만 않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경락건물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중대사고로 반영하면은 이미 옛날에 있던 환경영향평가보다 방사선이 거의 100배, 1000배가 더 많이 나갑니다. 설계기준 반드시 만족 못하죠. 그런데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이 부분을 명색이 설계문서인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공학적 판단과 안전성 평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고는 배제해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학적 판단, 확률적인 안전성 결과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사선 제일 많이 나는 사고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설계가 어떻게 공학적으로 배제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제시하라고 했더니 계속 고리여기 때부터 계속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관리계획서가 이걸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관리계획서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서 중대사고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고를 빼고 넘어갔다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떤 공학적 판단을 했냐, 확률적인 안전성 평가 결과 앞장에 있는 그 표 같은 거 그걸 보여달라고 3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못 보여줍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을 불가능한 것을 지금 가능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중요한 사고를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배제하고 넘어갔다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그 사고 다 넣어가지고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가 이 부분에 방사능이 많이 나가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설계 개선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대비를 뭐 스프링클러를 단다 이런 게 설계고, 소화기를 몇 개 더 갖다 넣는다는 거 설비죠. 설비로 보완하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그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은 설계를 개선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절차서를 개선하고 설비를 사다 놓는 거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미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회 사건 적용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설계로 보완해가지고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만족시키고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 그리고
그리고 방금 빼먹은 이 페이지 정리하면서 빠졌습니다만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가 중대사 사고관리 계획서를 참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제도에도 그걸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관리 계획서 제가 조금 전에 엉망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사고관리 계획서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그러니까 원자력 최상위법에 다른 문서는 없습니다. 사고관리 계획서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리 2호기부터 지금 월성까지 사고관리 계획서가 2019년도에 제출돼 가지고 아직도 승인 안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무슨 이야기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정 문서가 쓰고 있는 법률적인 창조가 사고관리 계획서인데, 이 사고관리 계획서가 법에 따라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은 걸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손에다가 원안위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이거는 사후에도 상관없다. 그러면 법에다가 심사받으라는 이유를 왜 적어놓냐고요. 다른 문서도 아니고. 이런 허점들을 법률적으로 안 맞는 미스매치되는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킨스나 원안위가 아직도 지금 4, 5년째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심사를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술적인 판단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죠. 중대사고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제도,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관리 능력, 다 뭐 따지고 보면 관리 능력이죠. 이 세 가지 다 지금 엉망인 상태로 지금 사고관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자, 방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무엇입니까? 방제거든요. 방제 대책인데. 중대사고를 없애버렸잖아요. 지금요. 사고관리 계획서로. 그러니까 무슨 사태가 일어났느냐. 방제 계획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방사능이 안 나가는데 무슨 방제가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방사능이 나가서 이럴 대책이 이 정도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EPZ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미 지금 사고관리 계획서를 적용을 해버리면 법으로 적용 가능하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럼 중대사고가 안 일어나는데요. 방사능이 나가지 않는데 방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소기, 자, 2015년도에 국감에서 결의가 있어가 다소기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안위가 다소기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다소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지금 한손의 결과로 보면 다소기, 각 원전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방사능 나가는 건 기준치 내에 한 1000분의 1 정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원전이 있어봐야, 10개 원전이 정상 운전해봐야 100분의 1 영향밖에 기준치를 안 넘어서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소기 평가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운영 중에서 영향은 평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소기 평양은 다소기가 사고가 났을 때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이런 방구도 없이 마치 다소기 영향은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확하게는 다소기의 운영 중 영향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영향은 아직도 국제적인 기준이나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 중이다라고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마치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적어놓는 이런 기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돼야 됩니다. 뭐 그 결과는 이제 다음에 김용국 위원장님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내용, 저는 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서 원자력계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소수한 5%나 10%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한 사람들도 이 내용 모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좀 엉성하게 허술하게 쌓여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2호기 때부터 보면서 뭐 최종 결론이 국민들한테 이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결론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가 터지고 나면서 일본의 한 개 원전당 2조씩 투자를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AI 때문에 TMI 원전 1호기, 2호기가 사고 났으니까 1호기 살아있는 거, 죽여놨던 거, 그걸 복구하는데 돈을 2조 1000억을 들어가지고 고쳐가지고 그걸 전기원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뭐냐면 노후 원전,
TMI 1호기처럼 이미 옛날에 세웠다 가는 원전, 이걸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한 2조 정도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보면은 충분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원전 월성 2, 3, 4, 5기든 고리 2호기 3, 4, 5기든 뭐 한빛이든 울진 1호기든 남아있습니다. 이런 원전도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한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 시설 투자가 따르는데 뭐 그 액수의 과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너무 저비용으로만 투자를 하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무 급조돼 가지고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관리하는 원안이나 원자력계가 지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철학이 지금 제대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는 이런 행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